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시킹 오브 알파가 테슬라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니까 대부분 기사들을 제가 알기론 항상 공매도를 치고 자기는 공매도 포지션을 가져간다고 항상 이렇게 얘기해서 중립적인 의견을 위해서 이쪽 의견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시킹 오브 알파에서도 아주 대놓고 테슬라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래서 요 보고서를 좀 볼까 하면서, 그러면서 요즘 최근 업데이트되는 테슬라의 엄청난 그런 혁신적인, 계속 그 뉴스만 따라가기도 요즘 참 바쁩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좀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매우 흡사하고, 이 보고서 역시도 참 요즘 이런 좀 임팩트 있는 보고서들이 참 테슬라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테슬라의 미래가 아주 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Seeking of Alpha가 그 테슬라의 카메라 베이스로 한 자율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제 기억에 작년에 라이다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 이 친구들이 이제는 라이다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듯한 뉘앙스와, 그리고 이런 것도 참 재밌었는데요. 그러니까 웨이모가 그런 테슬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라이다의 가격을 많이 낮췄다. 그래서 7,500불 수준으로, 그전엔 75,000불이었습니다. 7,500불 수준으로 낮춰서 나아졌다고 그러지만 7,500불짜리 라이다를 탑재를 해도 여전히 차당 가격은 2억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렇게 저렴한 버전으로, 사실 이것도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지만 워낙 라이다나 다른 쪽 친구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가장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은 테슬라가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딥뉴럴 네트워크를 잘 돌릴 수 있고, 항상 여기엔 데이터 퀄리티 문제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확률상 여기가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결국 스케일업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스케일업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테슬라 차들은 이 전기차 특성이기도 하지만 지금 테슬라는 굉장히 이 메인테넌스가 별로 들질 않습니다. 초기에 이제 투자 비용도 들었지만 지금 배터리에 대한 혁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여러모로 차를 찍어내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 메인테넌스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나중에 자율주행이든 여러 플릿을 이용했을 때 뭐 사람이 타는 레벨 3나 레벨 4를 하더라도 장거리를 많이 다녀도 여전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워낙 낮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구축됐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케일업에 대한 것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일 퍼 에피션시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이 테슬라의 자동차 매니팩처링 찍어내는 거, 플러스 아마 이 배터리 부분들, 그러니까 배터리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것도 전에 계속 혼다 공장이라든지 미국 내 그런 거를 많이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죠. 생각외로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까지 판타스틱하게 막 드라마틱하게 자동화가 그래도 많이 진전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데다가, 플러스 테슬라가 저렇게 실린더리컬 셀에 목을 매다는 이유는 파우치나 이런 데를 가지 않는 게, 뭐 파우치가 LG가 강자인 것도 있지만 생각외로 그 배터리 공장도 그렇게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대규모 제조업체들이 생각외로 그렇게 자동화가 잘 돼 있지 않은데, 그런 자동화의 선두주자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기술 리포트들을 보면 테슬라가 굉장히 앞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요즘 내연기관이라든지 다른 업체들은 이제 코봇이라고 인간과 로봇이 같이 일하는 그런 쪽을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완전히 거의 무인화 하다시피, 원래 이건 일론 머스크가 초기에도 항상 이야기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에 있어서도, 생산 자동화에 있어서도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런 자동차까지 테슬라가 굉장히 앞서 있다라는 점, 플러스 테슬라는 칩도 만듭니다. 뉴럴 네트워크. 물론 자기가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디자인을 하고, 이런 커스터마된, 제가 이런 반도체 칩에 대해서 지금 애플의 M1 칩을 이제 옛날에 설명했을 때 거기서도 예를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플렉시빌리티를 잃어버리고 최적화 쪽으로 가면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만의, 테슬라 환경에 맞는 자체 칩을 이제 생산함으로써 여기서도 한 발자국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로 든 게, 이게 웨이모의 현재 애리조나에서 돌아다니는 로보택시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컴퓨터를 그냥
안에 이만큼 싣고 가는 거죠. 여전히 컴퓨테이션 파워를 많이 먹고 전력 소모도 크며 차의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로보택시를 많이 뿌리기가 생산도 많이 하기 힘들고 관리적인 면이나 여러모로 일단은 아무리 우리가 첨단 기술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해야지 생각외로 이렇게 복잡해지면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웨이모는 테스트용이지만 물론 이렇게 좋은 컴퓨터를 싣고 이러는 이유가 좀 더 로버스트하고 리지드한 시스템, 좀 더 정확도가 높은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테슬라와 같이 어느 정도는 단순화하고 메인 슈퍼컴퓨터에서 뉴럴 네트워크로 트레이닝을 한 모델을 차가 돌리는 수준이어야지 이런 방식이면은 대규모로 아직까지는 이런 식이면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될 수 있는 길은 아직 뭐 웨이모에 비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만 근데 웨이모도 아직 제한된 구역에서밖에 서비스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지금 제가 답을 제대로 못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나마 지금 현재로선 스케일업이 가장 가능한 거기에 여전히 이 보고서가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둔다라는 점. 그리고 테슬라 내에서 이런 정말 혁신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들은 레거시 오토메이커들은 기존에 자기가 쌓아놨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체질 개선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정말 이런 혁신의 혁신, 이게 아예 그냥 이 회사의 어떤 컬처 모토로 그냥 아예 못이 박히도록 제대로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정말 이런 회사 나름의 문화, 물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는 하나도 없지만 소문이 그렇게 나 있거든요. 여튼 그래도 이 회사의 이런 변모하는, 이게 어떤 이 회사의 트레이드마크, 그래서 앞으로도 참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보여지고요. 정말 그 자동화의 한 모습으로서 안 그래도 최근에 이 텍사스 공장에 기가프레스가 굉장히 이제 설치가 막 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런 쉬핑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사람을 안 쓰려고 이런 노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쉽게 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지금 내연기관 회사보다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참 앞서가고 있다라는 게 너무 쉽게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다 지금 로이터에서 오피셜리 지금 떴는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니켈 매장량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제 진출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예 이제 정식으로 프로포저를 내고 여기서 니켈을 채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배터리 공장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배터리를 많이 생산할 수 없으면 이렇게까지, CATL도 물론 인도네시아에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참 테슬라가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 뭐 그 결과 당연히 작년 한 해 동안 테슬라 모델 3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1등을 차지했고 2등은 저거는 전에도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파는 아주 조그만한 그냥 차라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좀 그렇고 르노 조이도 약간 마실용 차. 그러니까 모델 Y가 지금 4위를 했는데요. 근데 코나 EV도 선전했네요. 근데 정말 그렇게 시끄럽게 엄청 뒤집어 엎을 것 같은 폭스바겐 ID3는 생각외로 못 팔았고 모델 Y는 1년 내내 풀로 판 것도 아니라서 올해는 아마 모델 Y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그리고 저렇게 텍사스 공장의 자동화, 그리고 빨리빨리 만들어진다는 점, 그리고 베를린 공장도 생각외로 환경단체에 발목이 걸려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벌써 루머들은 2021년 중반에 벌써 생산을 한다 그러고요. 거기다 이제 세미까지. 이 세미 트럭도 올해 소량이나마 한 몇천 대 수준은 만든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2024년에 25,000대인데 그럼 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미국 내 클래스 A 트럭이 한 25만 대 정도 파는 거니까 전기 트럭으로, 전기 저런 대형 초대형 클래스 A 트럭을 시장을 지금 한 10% 정도는 갉아먹겠다라는 거는 진짜 대단하고, 이런 목표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회사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세미 트럭을 만드는 것도 지금 본격적으로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테슬라밖에 없고, 제가 말한 건 규모적인 면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회사들도 다 하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밝혔듯이 대량으로 만드는 게 어려운데 이 정도로 하겠다는 회사가 지금 테슬라밖에 없고, 지금 이 루머가 전에도 제가 알려드렸듯이 믿을만한 소식들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영상에서도 이런 루머를 저는 그래도 좀 덜 믿었는데 요즘 이런 루머에도 제가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게 이 루머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니까 웬만큼 다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라고 저 역시도 이제는 많이 기울었고, 아까 그리고 보여드렸던 그런 공매도를 하시던 분들이 저렇게까지 이제 포지션이 돌변하는 걸 보면서 아, 이런 소식들도 충분히 이제는 신빙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전기 세단에 있어서는 지금 루시드 에어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루시드가 마치 고급 차에만 편중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전기차들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런 배터리 쪽에, 어제도 전고체 배터리를 알려드렸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보면 여전히 전기차가 그렇게 싼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그랬지만 처음 여기에 진출하는 회사들이 스타트업으로서는 좀 비싼 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진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루시드도 공장을 좀 짓고 어느 정도 이제 생산 체계가 완성해 가니까 역시 루시드 역시도 싼 모델들을 생각한답니다. 근데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력이 안 되고 마진이나 회사의 자금 사정 때문에 그런 거지, 배터리 가격이 내려간다든지 여차하면 역시 루시드 역시도 저렴한 버전으로, 그러니까 테슬라의 행보를 따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드가 전혀, 그러니까 고급 차를 지금 타겟팅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거지 고급차만 만들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추후 가능하다면은 점점 이런 more affordable car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직접 CEO가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루시드 역시도 결국 테슬라의 전철을 따라가려는 듯한 모습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